안녕하십니까. 강영천입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 강영천의 스쿠버 다이빙을 시작하고 약 7개월 정도 됐습니다. 지금 최근에 구독해 주시는 분이 약 950분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그냥 제 욕심은 모든 다이버 분들이 어디선가 어떤 스쿠버 다이빙, 특히 감압의학 혹은 다른 어떤 다이빙과 관련되는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들기만 하면 저로서는 만족입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지금 1000명이면 한 10,000분 정도의 다이버가 소위 구독해 주셔서 서로 어떤 다이빙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교재는 SSY 분이 최근에 감압병 증상을 느껴서 문자로 처음에 문의를 하셨어요. 근데 그 내용이 감압병 증상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제가 통화를 해본 결과 실제 이 감압병을 앓은 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다이빙 끝나고 한 달에서 2달 사이 정도가 됐는데, 그 당시부터 죄송합니다. 그 당시부터 본인이 이게 감압병 증상이라는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이런 질문을 주셔서 그 이후에도 지금 치료를 이제 마친 상태이고요. 마쳤다는 게 증상이 100% 좋아진 건 아닙니다. 그러나 상당히 좋아지셨고, 이 도대체 감압병을 앓은 사람은 챔버 치료를 언제 시작하고 또 몇 번이나 받아야 되느냐, 이런 어떤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대화가 지금 오갔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앞에서 감압의학 혹은 잠수의학에 대한 열 몇 가지의 채널 어떤 유튜브에서 제가 다 다뤘던 내용들입니다만은 한번 간단하게 요약을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 응급 조치, 그 다음에 챔버에 언제 가야 할 것인지, 또한 잠수병 DCS 이외에도 고압산소 치료가 적응이 되는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질병에 따른 감압 질환 시에 챔버 치료를 몇 번 받아야 될 것인지 오늘의 주제가 될 것이고요. 또한 챔버 치료를 받으신 분은 다이빙을 다시 시작하는 게 언제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상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감압병, 감압질환의 정상을 본인, 다이브 마스터, 강사분, 인솔하시는 분 모두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다이빙을 하고 나와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나는 감압병이라고 간주해서 대처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몇 가지만 반복해보면 다이빙하고 나와서 굉장히 몸이 허약한 느낌이 오고 과도한 피로가 옵니다. 제가
유튜브에 저 감압병인가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올려둔 게 있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피로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가 다이빙 이후에 닥칠 때 감압병 증상입니다. 그 다음에 관절통, 근육통, 그 다음에 이 신경 증상이 나타나는 게 별로 좋지가 못합니다. 그게 팔, 다리 이렇게 말단 부위에 저리거나 따끔따끔하거나 바늘로 쑤시는 듯한 느낌이 올 수 있고요. 이 신경 증상 중에서 아주 심한 경우에 그 사람의 정신 상태가 좀 이상해집니다. 의식이 변하고 오고 심하면 의식을 잃게 됩니다. 그 이외에도 예를 들면 목에 어떤 이물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경우는 대부분이 인두, 후두, 특히 성대를 움직이는 그 어떤 관절에 있는 뼈 부위가 붓거나 하면 마치 목에 어떤 이물감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피부에 반점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피부 벤스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게 두드러기처럼 그 다음에 많이 간지러움을 호소하게 됩니다. 몸이 특히 손발 이렇게 붓기가 나타나면 이것도 임파 계열의 감압병입니다. 귀, 그 전정기관요, 내이에 감압병이 오는 경우에는 어지럽고 귀에서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윙 하는 이명이 들립니다. 출혈이 많이 되면서 그 출혈 자리에 멍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꽤 넓은 자리에 아주 검은 피멍이 들어있게 됩니다. 사람이 쇼크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그냥 제가 권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 웹노트나 로그북 같은데 좀 기록을 해놔서 다이빙 마치고 좀 이상하면 이런 증상이 있는가를 좀 쉽게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런 감압병이 나타났을 때 우선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100% 산소를 구할 수 있으면 마시는 겁니다. 100% 아니면 안 되느냐? 됩니다. 만약에 아무것도 없고 100% 산소는 다 떨어졌는데 내가 사용한 나이트록스가 있다면 32%, 36%, 그 나이트록스를 흡입하는 것이 일반 공기를 호흡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그런가 하면 물을 많이 마시고요. 가장 편한 자세를 취하게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도대체 이 감압병을 의심할 때 도대체 챔버에 언제 가야 되느냐? 이것은 미국 애들이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ASAP입니다. As soon as possible. 최대한 빨리 가는 것이 모든 면에서 병을 치료하는 것, 치료 이후의 결과를 보는 것, 후유증을 없애는 데 모두 다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주도 같은 곳은 챔버가 큰 게 2개나 있죠. 동해안에도 지금 강릉, 가까운 원주 많이 있습니다. 남해안에 통영, 사천, 충청도에도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해외 다이빙을 나가시면 적어도 레스큐 다이버 교육을 받으시는 분의 경우는 그 응급 상황에 대비하는 대비책을 세우는 것을 교육을 받고 실행에 옮깁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가장 가까운 감압병 치료 센터가 어디 있는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감압병의 경우에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을 적극 권합니다. 필리핀도 꽤 비싸지만 태국 같은 데는 터무니없이 비싸게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그 다이버 슈어 혹은 댄 이런 보험에 한번 가입해 두면 사실 도움을 받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챔버는 빨리 시작할수록 도움을 받습니다. 치료 시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더 심한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혹은 후유증이 남고 굉장히 오랫동안 장기간
추가적인 치료를 받아도 잘 낫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챔버에는 빨리 가야 됩니다. 이게 저희들이 하루 이틀을 따지는 게 아니고 감압병 이후에 챔버에 오는 1시간, 2시간, 심지어는 10분, 20분을 따져서 치료의 결과를 보고를 내게 됩니다. 고압산소를 고압산소 치료를 요하는 병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DCS 감압병은 실제 고압산소 챔버를 사용하는 전체 환자의 5 혹은 10% 그 사이입니다. 절대로 이 고압산소 챔버는 다이버를 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고압의학이라고 하고, 지금 저희 나라에서도 점점 이 고압산소 챔버를 구비하는 병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압병 부분을 강조해 놨습니다만, 어떤 혈행의 장애가 되어서 올 수 있는 모든 병, 그래서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당뇨병에 의한 말초괴사, 이런 것들이 고압산소 챔버 치료로 굉장히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잘 테이크 되지 않는 살아 돌아오지 않는 피부 이식, 이런 경우에도 많이 씁니다. 또한 지금은 저희 나라에서 극히 드물지만, 옛날에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무연탄을 사용하던 시절에는 일산화탄소 중독이 많았고, 한 20-30년 전만 해도 일산화탄소 중독 치료를 위한 고압산소 챔버가 전국에서 아마 어쩌면 수백 개가 있었을 겁니다. 그것들이 지금 최근에 거의 다 고철 처리돼서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이 고압산소 챔버 치료 수가가 좀 좋아지고 하면서 점점 많은 병원에서 이것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감압병을 의심하는 분은 그냥 이렇게 나와 있는 챔버 정보만 보고 가시지 마시고, 반드시 전화를 해서 그 챔버가 3 혹은 4기압까지 올릴 수 있는 챔버인지 확인해서 가셔야 됩니다. 감압병의 경우는 2.8기압, 즉 18m 수심에 대한 어떤 압력을 올려줄 수 있는 챔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가보면 1.4 혹은 2 이런 기압까지 올릴 수 있는 챔버를 갖추고 있는 병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미리 확인해 보고 가십시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많은 병들이 지금 고압산소 챔버 치료에 사용되고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들, 이거는 지금까지 그 효과가 확실하게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실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질환 중에 에이즈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안면신경마비, 그 다음에 쭉 가다 보면요, 심장마비, 중풍 이런 데 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감압병이 왔습니다. 그래서 몇 번 치료할 것이냐. 우리가 일반적인 경증의 감압병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한 번 치료로 확 좋아집니다. 신기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서 감압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가서 한 번 치료하고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일반적인 경증의 감압병의 경우는 한 번 내지 2번인데, 이것이 몇 번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요인은 치료 테이블을 뭘 쓰느냐에 따라서 하루에 2번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증상이 가벼우냐 아니면 위중하냐에 따라서 그 횟수가 결정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감압병이 생기고
챔버로까지 가는 어떤 그 시간도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한 번 내지 두 번의 치료가 됩니다. 개인적인 감수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합병증 혹은 부작용이 이미 나타난 감압병이라면 더 길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어떤 그 포인트는요, 대부분은 한 번 내지 두 번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제 경우는 모든 분들에게 한 번 받고 증상이 완전히 없어져도 한 번 더 받아라, 이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증상이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생각될 때도 한 번 더 받는 게 좋습니다. 문제는 이것은 다이버와 그 챔버를 운영하는 그 챔버 의사하고 합의가 돼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가 필요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제가 권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치료받고 좋아서도 내일 한 번 더 해주십시오 라고 우겨서라도 더 받기를 권합니다. 치료 시작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추가적인 치료를 많이 받아야 되고, 또한 많이 받아도 어느 정도의 후유증이 계속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반 감압병을 가지고 한 달, 두 달 이렇게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단 예를 들어서 척추마비 혹은 뇌 동맥공기 색전증, 중풍에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받습니다. 이거는 횟수를 지정할 수가 없고, 사실은 그 환자의 회복되는 그 정도를 봐가면서 아주 여러 차례, 수십 번까지도 치료를 받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챔버 치료 잘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이빙은 언제 할 것이냐. 제가 이 부분도 이 감압 질환 챔버 치료 후의 다이빙 복귀라고 하는 이런 그 주제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은 결국은 경증인 경우는 한 달에서 한 달 반 쉬었다가 다이빙하십시오. 그러나 굉장히 그 중증이었고 후유증이 남은 경우, 이런 경우는 한 6개월까지 기다려서 모든 증상이 완전히 없어지고, 그 다음에 내 몸이 완전히 정상적으로 다 회복되고 나서 다이빙을 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특히 뇌동맥공기 색전증 이런 병들은 다이빙을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그 잠수의학에서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가 이 그 감압 질환 때 챔버를 몇 번 받아야 되느냐고 하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상 부디 그 꼭 로그북에 이렇게 하나 적어 두십시오. 예를 들면 감압병 정상, 질소마취 정상, 산소 중독 정상, 이런 것들은 하나 적어 두시면 참고하기가 아주 좋을 겁니다. 응급처치는 산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도 많이 마시고 편안한 자세로 음악을 들으면서 시원한 물을 마시면서 100% 산소를 흡입하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그 고압 산소 치료의 적응증에 대해서도 보여드렸고요. 그 중에서도 실제로 감압병의 경우는 별로 5 내지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챔버 치료 횟수는 빨리 시작하면 할수록 횟수가 줄어들고, 경증이라고 하더라도 한 번 받고 완전히 정상이 좋아져도 다이버 분이 직접 우겨서라도 한 번 더 받아두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쉬었다가 다이빙을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강영천의 스쿠버 다이빙 이야기는 이걸로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안전하고 재미있고 즐거운 스쿠버 다이빙 생활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